전국을 뒤흔드는 태풍의 해구로 이분이 지금 엄청난 카톡을 공개하셨는데 어제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이 뭐 주요 워딩을 모아보면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1시간도 안 돼서 해명을 내놨는데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에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카톡 내용도 참담하지만 또 좀 웃기기도 하고 뭐 법적인 문제는 카톡 내용 가지고는 없죠. 근데 여기서 오빠가 대통령이라면 상식적으로 그게 맞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정말 거기에 나온 여러 서술어 철없고 떠들고 뭘 안다고 그리고 무식하고 가장 가까이 있던 여사가 그렇게 규정한 거잖아요. 물론 카톡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좀 낮춰서 자기 사람을 낮춰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건 정도가 꽤 심해요. 그런 분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게 사실은 참담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의 해명이에요. 친오빠라고 하는데 사실 혹시 뭐 그렇게 해명하는 거 아니야라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를 그냥 했는데 물론 친오빠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여기서 그러면 문맥상 준석이는 이준석 당시 대표가 아니고 그냥 친오빠와 아는 또 다른 준석이 뭐 김준석이나 뭐 양준석이나 네. 이렇게 해야 이제 문맥이 맞게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뭐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러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그러려면 좀 더 그거를 믿을 만한 걸 대통령실에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으로 본다면 이건 누구나 대통령인 오빠를 그냥 친오빠라고 하고 뭉개고 가려는 바이든 날리면에 의해서 또 뭉개고 가려는 것 같은데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는 우롱하는 처사가 되고 이거는 뭐 대통령실의 무능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건데 위기관리 능력이 제로다. 지금 전국의 에이스들이 다 모여 있어야 할 대통령실에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들만 모여 있나라는 생각이 또 들죠. 만일에 친오빠라면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대통령실 여사 친오빠 김진우 씨 철없고 떠들어 쌍턴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이 사적 대화라고 하는데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이제 공적 대화 곧 공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많이 조급해 보여요. 제가 최초의 이 메시지를 보고 모 방송에서 방송 전에 이 국민의힘 패널들하고 설마 그 친오빠라고 해명하지는 않겠지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 그랬는데 얼마 안 있어서 친오빠라고 하는 거예요. 방송 중에 속보가 떴군요. 네. 그래서 참 난감하구나. 그래서 정말 친오빠는 아니기를 바랬는데 그리고 이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통령실에서 친오빠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뭐 아시는 분이 어제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사적 대화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 그 대화 중에 무식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슬픈 이야기는 내용을 떠나서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 대화의 시간도 보면 뭐 야심한 반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사는 자꾸 야심한 밤에 뭐 이명수 씨도 그랬지만 또 전에도 진중권 교수하고도 또 1시간 동안 통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네.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여사가 자꾸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정무를 상담하는 것이 이거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뭐 이 문맥상을 보면 뭐 아까 김준석이나 양준석일 수 있다. 뭐 세상에 준석이는 많으니까요. 예. 준석 씨는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라고 김 여사가 얘기를 이제 밤 10시 50분에 보냅니다. 그럼 한 32분 후에 내일 준석이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뒤로 이제 뭐 고생 많으세요. 제가 난감 이런 식의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사실 쭈루룩 얘기가 나오는데 맥락상
우리는 이제 이게 이준석 의원을 당시 대표를 이제 생각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도 이게 입당 전에 나온 사적 대화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해명을 놓고 그러면은 그 오빠가 친오빠냐는 사실에 놓고 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채널A 보도 보면 윤 대통령이 입당하기 전에 그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실제 친오빠를 명태균 씨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권 고위 관계자가 당시 김 여사의 친오빠가 명 씨의 과장된 허풍을 지적했고 김 여사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명 씨를 달랜 것이라고 설명했다라는 보도거든요. 여권의 고위 관계자입니다. 대통령실이 또 아니에요. 근데 조선일보가 명 씨, 김 여사 오빠 문자 논란, 개탄스러운 소동이라는 사설에서 대통령실 해명을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친오빠가 맞다면 명 씨가 왜 이를 협박용으로 사용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SOS를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SOS다. 구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은 돈 거래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걸 또 믿을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검찰 조사하면 다 나올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9천만 원을 빌리면 뭐 1,000만 원씩 9번을 갚든지 뭐 그런 식으로 900만 원씩 10번을 갚든지 그렇게 하지 무슨 계산 복잡하게 월급에서 그것도 10원까지 나누어서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 안 하거든요. 또 돈거래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또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천의 대가로 그 세비를 절반씩 나눠 가졌다라고 보는 게 사실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공천의 지분이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공천의 지분을 김영선 의원에게 이 공천을 줄 수 있었던 것이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느냐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건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실에게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명태균 씨 보고 사기꾼, 허풍쟁이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아니 지가 나보다 대통령과 더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뭘 안다고 쉽게 말해서 탱자탱자거리는 거야.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보다 덜 친한 사람이 더 친한 척하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자꾸 여권에서 시비를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길 바라는 건데 어쨌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이 이걸 못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대로 된 해명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저는 그것을 명태균 씨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본인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면 바로 거의 실시간식으로 반박을 하는 증거들을 공개할 것 같다. 그래 보입니다. 앞서 이제 성앵커님이 그 어제 카톡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라고 묻자 내일 준석이 만나면 물어볼게요. 정확한 답이 알게 되겠죠라고 했잖아요.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넵 너무 고생 많아요. 라고 하고 바로 1분도 안 지났으니까 11시 25분에 같이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 이랬거든요. 문맥상 보면 이건 뻔히 자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는 어떤 거냐면 아마 이준석 당시 대표가 뭐라고 했겠죠. 입당 전에 원래 유승민 의원을 지지했던 이준석 대표와 당시 야권의 유력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누구나 다 아는 당시에 큰 이슈가 됐던 뉴스가 됐던 거였는데 아마 윤석열 당시 후보가 뭐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하니 그 정확한 의미를 이준석 대표를 잘 알고 있던 명태균 씨에게 김건희 여사가 물어보는 맥락으로 추정이 되고 해석이 되고 물론 이제 시점은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그렇죠. 않은 상황이지만 예. 우리가 요 발언의 맥락을 봤을 대화의 맥락을 봤을 그렇죠. 때 추정컨대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고 볼 수 예.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네. 상식적인 추정이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내일 만나서 물어보겠습니다고 하니까 고생 많아요는 내일 만나서 물어보는 거 이렇게 하게 되니까 괜히 제가 패를 끼쳤네요. 이 패의 원인은 뭐예요? 그 뒤에 다음 문장이에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는 오빠가 제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정확한 의미 내일 만나서 물어볼게요. 아이고 고생 많아요. 아이고 우리 오빠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아, 그 전후 맥락을 봤을 때 우리 오빠가 떠든 것 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시구나. 그렇죠. 용서해 달라. 그렇죠. 아, 오, 딱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이게 자연스러운 맥락이 누구나 그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튼
이준석 당시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어떤 갈등, 당시 이제 말들로 지상으로 서로 싸웠거든요. 뭐 여러 번 싸웠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말을 못 하겠지만 그런 갈등 속에서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했고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으니까 명태균 씨가 내일 만나니까 물어볼게요 하니까 고생 많습니다. 이건 내일 만나는 게 고생 많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진 문장이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때문에가 되니까 이건 애초에 문제점을 일으킨 오빠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오빠가 갑자기 뜬금없이 친오빠 김진우 씨라면 김건희 여사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어떤 맥락 없이 그런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칭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방송에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여사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대화가 서로 맥락이 이어져가는 여사의 예전에 녹취록이나 그런 거 보면 그런 맥락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친오빠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내년 상반기쯤에 친오빠의 기도보가 나올 수 있어요. 친오빠 입장도 들어봐야죠.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거의 전례로 봐서 친인척들이 사고를 친 경우들이 많이 있고 친오빠는 이전에 이제 신무정 검찰총장의 고교 동창이다라고 해서 한번 등장이 됐었는데 어쨌든 활동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대선 전에는 이렇게 캠프에서 일을 도와줬다. 이걸로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선 공식 후보가 되기 전에 가족이 좀 도와주는 거는 뭐 일반 총선에서도 가족들이 좀 도와주곤 하니까 그건 문제 삼을 게 아닌데 그 뒤에도 뭐가 있으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괜히 이런 식으로 오빠를 개입시키는 거는 정무적으로도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일각에서도 그럼 친오빠면 괜찮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용산에서 물론 친오빠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제 국민적인 인식은 아까도 뭐 무식한 게 이제 팩트니까 명백한 증거라잖아요. 그런 말씀도 사실 하셨는데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로 이제 나서려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박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부부관계를 떠나서 제가 이제 뭐 보좌 직원을 역할을 오래 했으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뭐 단체장과 노조 간에 어떤 협상이 있는데 협상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노조가 와서 뭐 어쩌네 저쩌네 뭐 시장이 어쩌네 저쩌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달래주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원래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 표현을 저렇게 못하니까 이해하세요. 이런 식의 대화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대화 내용을 쭉 읽어보면 너무 솔직해 보여서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건데 저는 이 김건희 어쨌든 메시지를 보면은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둘이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대통령은 2번밖에 만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의 해명이 그리고 여권의 주장들이 다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대통령실 해명도 들어보면 이 카카오톡 대화가 주고받은 것 자체를 부인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대화가 아니다. 네. 이거는 사적 대화로 있었다고 했죠. 네. 예. 있었다는 사실은 사실 인정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모 방송 중에 그 장성철 소장이 명태균 씨랑 연락이 됐어요.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를 안 받다가 콜백이 왔어요. 근데 보통 라이브로 하는 방송인데 그때 라이브가 아니고 이제 사정 때문에 녹화로 1시간 이르게 녹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이제 명태균 씨가 전화가 콜백이 와서 장성철 소장이 좀 통화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잠깐 바꿔줘서 통화를 하면서 이걸 물어봤어요. 이 오빠가 누구냐? 아, 친오빠냐 아니냐? 예, 친오빠라고 지금 대통령실에 사는 누구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이 친오빠일 가능성은 좀 먼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대통령실 입장처럼 그런데 예전에 강혜경 씨가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했던 얘기는 여사는 대통령을 오빠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건 대통령실 해명대로 친오빠가 맞는 거 아니냐라고 명태균 씨한테 물었더니 명태균 씨가 여사가 오빠라고 안 한 거는 대선에 공식 후보가 된 다음부터다. 그때부터는 오빠라는 표현을 안 썼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전에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명하게 얘기를 못하냐. 그랬더니 이걸 왜 대통령이면 대통령, 친오빠면 친오빠 왜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냐. 당신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걸 내가 지금 다 얘기하면
그 어떻게 보면 장사 미천이 떨어지는데 왜 다 얘기하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CBS에서 인터뷰한 거 명태균 씨, 김현정 뉴스쇼에서 인터뷰한 걸 들어보면 오빠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황이에요?라고 물어보면 여사가 실제 오빠라는 표현을 썼다고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또 여기에 대해서 전후 맥락을 다 까면 뒤집어질 텐데라고 얘기를 때문에 우리가 여사의 친오빠에 그렇게 뒤집어질 만큼 한가롭진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오빠는 대통령이라고 보는 게 아주 타당하고 근데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그 누가 봐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친오빠다. 이러면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어떤 해명을 해도 못 믿어요. 차라리 이럴 바엔 해명을 안 내놓는 게 전 지금 알아보는 중입니다라는 정도로 내놓는 게 맞았다고 봐요. 저 사실은 이제 지금 박 실장님 얘기에서 전후 맥락을 따져보면 어제 명태균 씨가 이제 뭐 CBS와도 인터뷰를 하고 JTBC라도 인터뷰했는데 JTBC에는 김 여사 친오빠를 실제 만난 적은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정치적 이야기를 나눌 상대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친오빠다 아니다를 분명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CBS 취재진한테는 처음에는 친오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농담이었다. 대통령이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말이 좀 오락가락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러 혼선을 주는 전략일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그걸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숨어있는 패를 까면 히든 카드를 까면 더 이상 히든이 아니잖아요. 카드가 없는 거죠. 물론 명태균 씨가 요 정도 수위의 카톡이 200개 이상 있다고 했기 때문에 히든 카드는 200장 정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여기서 친오빠가 아니다, 친오빠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대통령실의 대응이 명태균 씨는 사기꾼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이제 아마 지금은 선을 나름대로 조금씩 높여가면서 공개를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뭐 저도 그렇고 뜻대로 안 되거든요. 열받으면 갑자기 훅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에는 상당히 위협적이다. 아마 조만간 훅 들어갈 것이다. 감당하기 힘든 대화 내용도 공개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봐요. 근데 실제 이제 명태균 씨가 문자 다음엔 사진, 그다음 녹취까지 순서대로 모두 공개하겠다라는 예. 얘기도 했고 녹취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더라고요. 그리고 CBS 보도 따르면 그런 거 한 2,000장은 낸다. 카톡 대화에 대해서 2,000장은 낸다라고 했는데 이 음성 잠깐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 아직 멀었어요. 그 진짜 그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넘을 건데 조금 있으면 뭐 외국 하든 안 하든 계속 나오면 이제 그것은 근데 한 2,000장 돼요. 예, 뭐 주고받은 게. 식스센스의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라면 그 영화 누가 보겠냐고. 누가 보겠어요? 우리 집 여사하고 주고받은 문자는 에피타이저도 아니에요. 그거 10배, 100배도 넘어요. 사회 파장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너 정진서 너 나 알아? 너는 저 바깥에 묶어놓은 개잖아. 왜 그래 큰 소리 치겠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뭐 내가 그런 걸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 먼저 식스센스를 안 보신 분들은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죄송한데 식스센스급 반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2,000장 되는데 이 내용 까면 이게 식스센스급 큰 반전이 있다. 그만큼 파장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톡 대화 내용 한 장 공개했는데도 지금 이 얘기가 온 나라가 떠들썩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명 씨가 대통령에게 받은 최립다봉도 있다. 이모티콘 얘기예요. 이제 사적 대화라고 하니까 내일은 공적 대화 올려줄까? 내용은 나보고 일을 잘한다는 거다. 뭐 계속 올릴 거다. 김재현 최고위원이 사과할 때까지 계속 가면 내가 허풍쟁이가 아닌지 거기 가면 김건희 오빠 또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저 식스센스 얘기를 저랑 통화할 때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전을 좀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미리 알면 재미없잖아. 그러면은 미리 알게 되면 스포일러처럼 미리 알면 관심도가 떨어지잖아. 그걸 내가 왜 미리 알려줘? 라는 맥락으로 이제 저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미리 내가 카드를 다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뭐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럴 텐데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김재원 최고위원이 공개하라고 하니 감당할 수 있겠어? 라면 사는며 까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방점은 더 대통령실에 있다고 봐요. 표면적인 이유는 김재원 그렇죠. 최고위원을 거론하고 있지만 예. 그래서 대통령실의 어제 뉴데일리 보도에서 명태균 씨는 사기꾼이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보도를 보고 아마 열이 받은 것 같아요.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명태균 씨 쭉 활동이나 말을 보면 물론 이제 정치 브로커고 그다음에 이전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 회사가 그거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뭐
벌금을 맞은 적도 있고 명태균 씨도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21년 6월에서 22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전성시대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봐요. 일반 회사원들도 만약에 회장님이나 사장님하고 내가 개인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다.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당시 명태균 씨는 대통령 또 흔히 V0라까지 일컬어지던 여사와 텔레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잖아요. 엄청 뿌듯했을 거라고요. 아드레날린 뿜뿜입니다. 그 시기에 가지고 있는데 명태균 씨 말대로 다른 짜잘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뭘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본인이 거기에 만족감 스스로 그런 걸 느끼고 약간 있었을 텐데 물론 어떤 연유에서인지 23년 이후에는 좀 멀어진 것 같은데 그때의 기억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만족감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갑자기 사기꾼 돼버리니 거기에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개를 나 사기꾼 아니야. 너희들이 받드는 V0라고 하는 여사가 나만 의지할 정도로 야 이런 대접 받던 사람이야 라는 걸 지금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메시지를 보면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체리 따봉을 좋아하시고 여사님께서는 마침표를 좋아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건 뭐 그 의외의 사건이고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관계가 최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데드라인을 설정을 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말한 것처럼 공적 대화, 녹취록을 폭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증이 김재원 씨를 지금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너 방송 나오지 마. 너 이제 방송 계속 나오면 내가 다 폭로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 일단 김재원 최고를 방송에 나오게 하느냐 나오지 못하게 하느냐도 사실 관건이고 방송에 안 나오면 모종의 물밑 딜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명태균 씨는 보통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물론 사명감에 돕기도 합니다. 뭐 보수 정치를 위해서.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것도 있지만 다른 거 둘 중 하나입니다. 자리, 명예 아니면 이권, 즉 돈인 거예요. 그러면 명태균 씨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리를 탐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어쨌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그 이외에 나머지 어떤 창원시청 공무원들 앞에서 뭐 본인과 대통령과의 어떤 가까운 관계라는 걸 과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의혹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권에 대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보통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만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안 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이상하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이런 거에 있어서 지금 저는 대통령실에 구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도 어쨌든 어떤 딜이 있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명태균 씨가 이 정도 부탁을 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였다는 건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존경하고 뭐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명탐정이 다 했다고 하는데 아니 명태균 씨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진보 커뮤니티에서는 명탐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명탐정이 지금 정부는 다 했다고 지금 소문이 났기 때문에 꼭 김영선 재보궐에만 관여를 했을까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22년 6월 지방선거에 명태균 씨가 만약 관여를 했다. 여사나 대통령을 통했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 관철되고 영향을 주고 그랬다고 하면 이건 큰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일단 맨 처음 공개된 녹취, 뭐 내가 대통령, 김영선 의원 관련된 거죠. 그것만으로도 사실 충격적이죠. 내가 대통령님 또 사모님하고 전화해 가지고 고생했다. 자, 창원의창 나올 거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격적인데 지금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연타로 콤보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타격감이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역대급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앞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얘기했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말 들을 사람도 아니고 이 통제가 잘 안 됩니다. 명태균 씨도 아마 본인 통제도 안 돼요. 우리 집 애들도 중이 너무 통제 안 됩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누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은 역대급으로 무능한 참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위험한 내용, 녹취나 캡처를 공개하는 건 시간 문제다. 통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이제 명태균 씨가 공개한 카카오톡의 그 앞담 말고 그 나중에 나오는 내용들이 약간 출제자의 의도가 엿보이는 그렇죠. 대목이긴 해요. 보면은 이제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 해결할 유일한 분이라는 말을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약간 보수 진영에 나 이거 원래 내가 다 한 거고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사실 이 공개한 요 대목을 그럼 2,000장이 넘는 것 중에 왜 이걸 골랐을까라고 했을 때는 약간 의도가 그런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사적으로 여사가 대통령을 아주 낮춰서 보는 것. 그래서 좀 파란 일만한 그런 내용과 덧붙여서 여사가 본인을 대통령과 달리 엄청나게 높이 봤던 이건 뭐냐면 계속 전증서 실장 김지원 최고위원이 어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사기꾼, 협잡, 브로커. 감옥 갈 사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집 밖에 있는 개가 애완개의 삶을 어찌 알겠느냐. 나는 안에서 놀던 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난 이렇게 여사에게 사랑받았어. 뭐 존경받았어. 이런 거를 주는 거죠. 앞서 이제 CBS 나왔던 녹취도 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이 대통령실 관계자로 나오는 입장은 어쨌든 비서실장인 정진석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나오는 걸로라고 아마 명태균 씨가 보고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지금 나 같은 존재를 논할 자리가 아니야. 난 이랬던 사람이야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되게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무시하면은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정직석 비서실장한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문자도 씹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자기가 문자를 보냈대요 다시. 그래서 정직석 실장님 제 얘기할 때 신중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 나하고 대통령하고 영부인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데 너희들이 뭐를 안다고 자꾸 탱자탱자 하는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수틀리는 소리 하면 바로바로 거기에 대해서 반박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명태균 씨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사실 또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들어요.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명태균 씨 입만 보고 있잖아요. 네. 실시간으로 너무 용량이 부족할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빨리 정리하는 방법을 좀 여권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